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인식할 때 왜 가끔 좀 이상한 실수를 하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I 인식 오류의 패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이 눈에 띄던데요. 첫 번째는 샘플이랑 라벨이 이렇게 잘못 짝지어지는 경우,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 경계 자체가 좀 애매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훈련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가 딱 들어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AI 인식의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인부터 볼까요? 샘플하고 라벨 연결 오류. 자료에 나온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그 사례요? 그걸 AI가 서브웨이 지하철로 그냥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 와,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심지어 여러 모델이 다 똑같이 틀린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놀라운 사례죠. 이게 뭐냐면 AI가 얼마나 주어진 데이터에 그냥 의존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본다. 그렇죠. AI한테는 샌드위치랑 지하철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뭐랄까 우리 같은 상식이 없는 거죠. 그냥 학습 데이터에서 이 사진은 지하철이다라고 누가 잘못 알려주면 그 패턴을 그대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정말 기계적이네요. 네. 그래서 뭐 사진 속에 빵이나 치즈 같은 게 있어도 그런 약한 연관성보다는 잘못된 지하철이라는 라벨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 거죠. 그만큼 학습 데이터 품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라벨링. 그거 하나 잘못된 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근데 애초에 구분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는 어떡하죠? 이것도 자료에 있었는데 계곡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떤 모델은 이거 호수 같은데? 하고 다른 모델은 이건 강아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요? 네네. 이건 뭐 누가 라벨링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경계 자체가 좀 모호한 문제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주요 원인, 그 불명확하거나 좀 불균형한 라벨 경계 문제입니다. 현실의 많은 개념들이 사실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딱 구분되진 않잖아요. 그쵸. 애매한 게 많죠. 네, 계곡이라는 것도 물을 포함하면 어쩔 수 없이 호수나 강의 특징이랑 겹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애매함 때문에 모델들 간의 합의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데이터 불균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라벨상, 뭐 가령 이런 종류의 개는 포메라니안이다. 이런 데이터만 너무 많이 학습시키면요. AI의 인식 세계 안에서 포메라니안이라는 영역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전혀 다른 작은 개를 봐도 이거 포메라니안인데? 하고 잘못 판단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이것은 포메라니안이다 뿐만 아니라 저것은 포메라니안이 아니다라는 정보도 좀 균형 있게 배워야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A다 뿐 아니라 저것은 A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원인으로 넘어가서요. 훈련 데이터에 아예 없던 거, 완전히 새로운 걸 딱 보여주면 AI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훈련 때 본 적 없는 되게 특이한 모양의 램프라던가 아니면 아예 처음 보는 과일, 바나나 같은 걸 보여줬을 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난관이죠.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AI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배운 세상, 그 안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네. 이걸 뭐 귀납적 추론의 한계라고도 부르는데요. 훈련 때 배운 램프 모실이랑 너무 다르면 일단 혼란스러워하고요. 아예 배운 적이 없는 바나나 같은 게 들어오면 그나마 자기가 아는 것 중에 가장 비슷해 보이는 거? 예를 들어 레몬으로 그냥 어설프게 추측하는 겁니다. 바나나를 레몬으로요. 네. 근데 이때 보통 신뢰도, 그러니까 이걸 레몬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확신 점수는 좀 낮게 나타나죠. 이게 또 과적합, 영어로 오버피팅 문제랑도 연결되는데요. 과적합이요? 네. 훈련 데이터에 너무 딱 맞춰서 학습을 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특정 시험 유형만 달달 외운 학생이 약간만 다른 유형 나오면 당황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가 딱 와닿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하면 AI 판단을 그냥 무작정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제시된 해결책은 어떤 방식이었죠?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전략이 여러 AI 모델을 동시에 돌려보는 겁니다. 여러 개를요? 네, 여러 모델의 의견이 하나로 딱 모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평균적인 확신 점수, 그 신뢰도가 예를 들어 90% 이상으로 아주 높을 때만 그 결과를 이건 믿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 여러 명이 동의하고 또 다들 자신감도 넘쳐야 인정해준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집단 지성이랑 자신감 체크를 동시에 활용하는 셈이죠. 만약에 모델들 간의 의견이 막 갈리거나 아니면 신뢰도가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오류 원인들, 잘못된 라벨이라든가 경계가 애매하다든가 아니면 아예 처음 보는 샘플이라든가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오,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인데요. 네, 예를 들어 말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모델이 99% 이상 아주 높은 신뢰도로 말이다 하고 동의하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반면에 아까 그 탑이라고 잘못 라벨링된 샘플 있잖아요. 네, 성인대 탑이라고 잘못된 거. 네, 그건 여러 모델이 한 93.7% 정도 신뢰도로 아니다, 이건 성이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서 오히려 원래 라벨의 오류를 잡아낼 수도 있었고요. 또 완전 처음 보는 거, 그 포르투갈 음식 에미오제아스 같은 거요. 아, 네, 조개 요리 같은 거였죠? 네, 그런 건 AI가 레몬이랑 좀 비슷한데? 하고 한 86.5%, 좀 애매한 중간 정도 신뢰도로 말하니까 이때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미정의, undefined 이렇게 분류를 하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도록 넘기는 겁니다. 아, AI가 스스로 나 이거 자신 없으니까 당신이 좀 봐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와, 들어보니까 AI 인식 오류는 결국 데이터 자체의 한계, 그러니까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정보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이런 데서 오는 거군요. 여러분 덕분에 자료 보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모델의 합의 결과랑 신뢰도 점수를 같이 확인하는 게 AI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상치 못한 오류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할 때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검증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완벽할 순 없다는 거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끝낼까 하는데요. AI는 결국 우리가 준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가 어쩌면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다 담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한계를 감안할 때 우리는 과연 AI의 분류나 인식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